혹시 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? 오늘은요,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읽은 내용을 온전히 내 지식으로 만드는 학습을 위한 독서법,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진짜 다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. 분명 몇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머릿속은 그냥 하얗고 텅 빈 것 같은 느낌. 바로 이 답답한 빈 껍데기 읽기를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. 모든 정보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비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우리가 읽기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. 어릴 때 글자 배우던 거랑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읽기는요, 사실 완전히 다른 활동이거든요. 보세요. 바로 이 차이예요. 왼쪽에 있는 읽기 학습은 말 그대로 글자를 소리내서 읽는 기술을 배우는 단계죠.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건 오른쪽에 있는 학습을 위한 독서입니다. 내용을 분석하고 내가 원래 알던 지식이랑 연결하고 또 그걸 기억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과정이죠.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.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요, 딱 이 피라미드로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. 맨 아래 기본적인 읽기 능력에서 시작해서 저 꼭대기, 전문가 수준의 깊은 이해력까지 나아가는 거죠. 그리고 이 꼭대기까지 가려면 우리한테 특별한 장비, 즉 도구가 좀 필요합니다. 그럼 그 첫 번째 도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? 이건 책을 읽는 동안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전략들이에요. 그냥 앉아서 읽기만 하는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라 내가 직접 질문하고 답을 찾는 능동적인 탐험가로 변신하는 거죠. 자, 첫 번째 도구는 바로 KW 차트입니다.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에 우리 뇌를 깨워주는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지도를 그려보는 과정인 셈이죠. 여기 이 3칸짜리 표 정말 간단하죠? 첫 번째 K칸에는 이 주제에 대해 내가 이미 아는 걸 다 적어보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W칸에는 그래서 뭘 더 알고 싶지? 하는 질문들을 채워 넣는 거죠. 그리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마지막 L칸에 새롭게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. 진짜 이것만 딱 해도 독서의 방향이 180도 달라질 거예요. 조금 더 체계적이고 강약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 SQ3R 기법이 있습니다. 이건 뭐랄까, 책 한 권을 아주 그냥 잘게 쪼개서 완전히 내 걸로 소화시키는 5단계 비법 같은 거예요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먼저 숲 전체를 훑어보고 survey, 이 내용은 뭘까? 질문을 던지고 question, 그 답을 찾으면서 읽고 read, 읽은 내용을 내 말로 한번 정리해보고 recite, 마지막으로 전체를 싹 복습하는 리뷰인 거죠.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. 다음 전략은 QAR, 우리말로는 질문, 답변 관계라고 하는데요. 이건 진짜 영리한 방법인데 모든 질문은 똑같지 않다.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내가 던진 질문의 답을 책 안에서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게 해지는 기술이죠. 보세요. 질문에도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. 책에 답이 그대로 나와 있는 찾기 질문도 있고 책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를 모아야 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죠. 더 나아가서는 책의 내용과 내 경험을 연결해야만 답할 수 있는 깊은 질문도 있고요. 이 질문의 레벨을 아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책을 읽는 중에 뭘 해야 하는지 알아봤죠? 이제부터는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이 정보들을 내 머릿속에 착착 정리해서 지식 지도를 그릴 수 있을지 그 전략들을 좀 볼게요. 네, 바로 이 말이 핵심이에요. 진짜 공부는요, 머릿속에 정보를 그냥 막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. 들어온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고 분류하고 정리해서 나만의 지식 체계를 만들 때,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. 그냥 책의 줄만 긋는 거랑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. 여기 글씨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노트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. 왼쪽 코넬 노트처럼 페이지 자체를 나눠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오른쪽 그림들처럼 아이디어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. 코넬 노트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나요. 일단 오른쪽 칸에 열심히 필기하고 기록, 다 쓴 다음에 왼쪽 칸에 핵심 단어나 질문을 뽑아내고 질문,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죠. 이렇게 하면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 학습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. 대단하죠?
그냥 줄줄이 쓰는 노트 필기가 좀 답답하다 하시면 저는 개념도를 진짜 추천해요. 이건 뭐냐면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생각의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. 이 그림처럼요, 제일 중요한 중심 생각을 가운데에 딱 놓고 거기서부터 관련된 생각들을 가지처럼 뻗어나가면서 선으로 연결하는 거죠. 이렇게 나만의 지식 지도를 그리고 나면 진짜 신기하게 복잡했던 내용이 한눈에 싹 들어오고 기억에도 훨씬 오래 남아요. 여러분, 요약이 그냥 귀찮은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요약은요, 수많은 정보 속에서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가려내고 흩어진 조각들을 묶어서 내 언어로 재창조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생각 훈련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럼 이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, 전략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을까요?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. 세상에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없다는 겁니다. 진짜 똑똑한 학습자는요, 오늘 배운 여러 도구들 중에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책, 이 과목에 딱 맞는 최적의 도구를 꺼냈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주인공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고, 역사책을 읽을 때는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원인과 결과를 따져봐야 하죠. 과학은 실험 과정을, 수학은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핵심이고요. 다 다른 게임인 겁니다.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? 한 연구를 보니까 과학 과목 하나를 제대로 공부하는 데만 해도 무려 17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독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해요. 이건 뭐냐면 우리가 똑똑해지기 위해 쓸 수 있는 도구가 이렇게나 많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요, 그냥 더 열심히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도구를 제대로 갖춰서 더 똑똑하게 공부하자는 거죠. 이건 단순히 시험 잘 보는 기술이 아니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.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오늘 배운 것들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. 딱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. 다음 책을 펼칠 때 이번엔 이거 하나만 써봐야지 하고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정말 작은 시도 하나가 여러분의 학습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